국내외 아파트나 빌딩과 같은 현대 건축물들은 욕실, 화장실, 발코니, 주방과 같이 수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공간의 내장 공사엔 공통적으로 타일로 마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욕실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내장 재질을 통틀어서 내구성과 실용성이 가장 뛰어날 뿐만 아니라 심미적 특성이나 가성비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타일을 대체할 만한 자재가 마땅히 없는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골칫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타일을 시공하는 데 절대 빠질 수 없는 줄눈이 바로 오늘 컨텐츠의 주인공이죠. 이 줄눈의 오염 때문에 저를 포함한 전국에 계신 모든 욕실 청소 당번들의 속이 그야말로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좁은 욕실에 쪼그려 앉아서 분노의 술질로 줄눈에 낀 곰팡이와 사투를 벌여보지만 어쩐지 효과는 미미하고 깨끗한 상태가 그리 오래가지 않아 속상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줄눈 청소가 어려운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오늘은 줄눈이 대체 뭔지, 또 무슨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오염이 되는지,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더 쉽고 효과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타일 줄눈이라는 게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타일 줄눈은 바로 타일과 타일 사이의 간격을 일컫는 용어로 그 자체로 타일의 부착성을 강화하고 타일의 크기와 배치에 의한 불규칙성을 보완하기도 하며 다양한 컬러와 패턴으로 치장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타일 상호의 이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바탕면에 한번 시공이 된 타일은 온도와 습도 변화에 따른 수축과 팽창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지진이나 건물의 미세한 진동 등에도 끊임없이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타일을 시공할 때 일정한 간격을 두게 되는 것이며 그 사이를 일종의 시멘트류의 줄눈재로 채워넣는 것입니다. 게다가 시공된 타일의 안쪽 콘크리트 바탕면은 아무리 양생이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항상 수분을 머금고 있는데 이는 온도 변화에 따라 바깥으로 배출될 수 있는 통로를 필요로 하고 이때 다공성인 줄눈이 바로 그 통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든 줄눈의 표면이 완전히 막혀 있는 건 그리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 줄눈을 두지 않고 타일을 시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당연한 결과겠지만 타일의 고정력이 저하되고 치수 불규칙성에 대한 보정이 불가하며 건물의 진동, 수축과 팽창에 대응하지 못하고 타일이 깨지거나 들뜨게 됩니다. 버팀 한계점에 다다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타일의 탈락이나 파손보다는 줄눈이 대신 떨어져 나오는 편이 좋겠죠. 마냥 골칫거리인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나름의 존재 이유가 있었던 타일 줄눈, 이제는 좀 다르게 보이시나요? 간혹 욕실 리모델링 상담을 받기 위해서 전 시장을 찾는 개인 고객들 중에서는 줄눈 없이 시공을 할 수는 없나요? 라고 묻는 분들도 계시는데 앞서 설명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줄눈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타일 시공에 필요한 부자재는 그 종류도 다양하고 제품도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타일 줄눈재 역시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 우선 타일 줄눈재의 종류는 크게 시멘트계 줄눈재와 에폭시계 줄눈재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에폭시계 줄눈은 시멘트계 줄눈에 비해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자재비와 시공비가 모두 상승할 뿐만 아니라 그 종류도 다양하고 주의해야 할 점도 많기 때문에 오늘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 밖에 실란트나 줄눈 코팅에 관해서도 오늘 컨텐츠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아마도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형태의 줄눈은 대표적인 시멘트계 줄눈 중 하나인 백시멘트일 겁니다. 백시멘트는 이름과 달리 순수한 시멘트로만 구성되어 있진 않고 저가의 골재가 포함되어 있으며 기능성에 더해진 다른 줄눈재들에 비해서 단가가 저렴하고 시공성이 좋아서 신축 아파트의 욕실, 주방, 베란다 등에 주로 시공되고 있지만 비교적 입자가 굵다는 특성 때문에 습기 배출은 잘 되지만 반대로 흡수율이 너무 높아서 오염에 취약하고 접착력이 약해 쉽게 갈라지거나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시중에는 백시멘트의 이런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가 되어 있으며 순수 시멘트와 첨가제로만 구성된 무골재 줄눈재라던가 탄성이 좋은 분말 수지를 첨가하여 접착력을 강화시킨 제품들이 바로 그것이죠. 여기에 곰팡이 억제제와 같은 항균성 첨가제를 더한 제품들도 있으며 이들은 일반적인 백시멘트에 비해서 방수성 및 내오염성이 좋아서 실제로 유지관리를 한결 쉽게 만들어줍니다.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제품은 쌍곰의 탄성줄눈과 아덱스의 FG4와 같은 제품들이 있으며 20kg 포대에 포장되어 있는 백시멘트와 달리 2kg 단위의 소포장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셀프 줄눈 시공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도 부담없이 구매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30평대 아파트 욕실 한 칸 정도는 물론 시공된 타일의 사이즈에 따라 모두 다르겠지만 2kg짜리 줄눈재 두세 봉지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타일 줄눈에 대한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셨나요? 이제 본격적으로 타일 줄눈의 오염의 종류와 원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유통기한이 초과된 제품의 사용.
줄눈제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이 유통기한을 초과하게 되면 제품의 구성 성분과 안료의 변성으로 인해 색상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접착력에도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둘째, 시공 불량. 타일을 바탕면에 부착할 때는 상황에 따라서 타일 본드나 기타 시멘트계 타일 접착제를 도포한 뒤에 힘으로 눌러 압착하여 고정시키게 되는데, 이때 타일과 타일 사이에 벌어진 틈새 사이로 접착제가 차오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경화되지 않은 접착제를 적절히 제거하지 않고 줄눈을 채울 경우 줄눈제가 채워지는 높이와 양의 차이에 따라서 명암이 발생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화학 반응으로 인해 색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청소와 관리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근본적으로 시공 당시에 그에 맞는 적절한 밑작업이 올바르게 진행되어야만 방지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줄눈 시공 전 타일 사이에 남은 접착제 잔여물을 충분히 제거하고 줄눈의 깊이와 타일의 간격을 최대한 일정하게 유지해서 균일한 수화 반응을 이끌어내는 노력이 시공자에게 요구됩니다. 셋째, 제품 사용의 부주의. 줄눈제를 포함한 타일 시공에 필요한 모든 접착제는 사용 전 올바른 물배합과 충분한 혼합이 선행되어야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과도한 물배합은 구성 성분들의 분리를 유발하여 제품이 일정한 색상을 낼 수 없게 만들기도 하고, 재료들이 충분히 혼합되지 못한 경우에도 역시 구성 성분들이 제대로 분산되지 않아서 이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재료들을 혼합할 때는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깨끗한 물과 믹싱볼, 그리고 관리가 잘 된 공구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시공 후에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재시공뿐입니다. 넷째, 욕실 곰팡이. 욕실에서 자주 목격되는 검은색 곰팡이는 덥고 습한 욕실의 줄눈 표면에 잘 발생합니다. 습기에 의해 생겨나는 곰팡이는 식물의 뿌리처럼 영양분을 흡수하는 균사의 형태로 일단 한번 성장하고 나면 수억 개에서 수십억 개의 포자를 공기 중에 퍼뜨리기 때문에 이는 단순히 외관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호흡기 질환과 피부 질환 및 각종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곰팡이는 아무리 청소를 잘한다 하더라도 습기와 각종 유기물 찌꺼기 등으로부터 욕실이 완전히 자유롭게 되지 않는 이상은 피할 수 없습니다. 다섯째, 잘못된 청소 방법. 시멘트계 줄눈제는 기본적으로 다공질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과 변색을 유발하는 각종 물질들을 흡착하고 곰팡이 증식과 변색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솔질과 같이 표면에서 겉도는 물리적인 마찰을 이용한 방법으로는 효과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잘못된 세척 방법은 오히려 오염물질을 더 많이 흡착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청소 시 고농축 산성재질을 잘못 사용할 경우 줄눈이 심하게 변색되고 파손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저가형 수입 타일의 경우 표면에 얼룩이 생긴다거나 착색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밖에도 타일 줄눈의 변색이나 오염 종류와 원인은 정말 다양합니다. 이는 제품의 종류를 불문하고 시멘트를 기반으로 한 모든 타일 줄눈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줄눈 오염의 5가지 원인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원인은 청소 및 유지 관리만으로는 해결이 불가한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며 최초 자재 선정 및 시공 단계에서부터 주의를 갖고 바로 잡아야 하는 문제들입니다. 그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정리해보자면, 첫째, 유통기한 내의 제품을 사용할 것. 둘째, 가급적이면 일반 백시멘트보다는 쌍고메 탄성온멘트, 아덱스의 FG4와 같은 항균 및 기능성이 향상된 제품의 사용 또는 사용을 요청할 것. 셋째, 줄눈 시공 전 접착제 잔여물을 반드시 제거할 것. 넷째, 반드시 깨끗한 물과 공구를 사용하고 정확한 배합과 혼합에 신경 쓸 것. 다섯째, 되도록이면 셀프 시공보다는 전문가에게 맡길 것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줄눈이 이미 시공된 이후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곰팡이 제거와 청소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줄눈 청소 방법은 과산화수소, 산소계표백제, 베이킹소다, 구연산 등을 이용한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가루나 분말 형태의 세제보다는 다공질인 줄눈에 깊게 스며들어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액상 형태의 세제가 좋으며 혼합 및 제조 등의 복잡하고 번거로운 과정이 불필요한 동시에 살균 효과가 뛰어난 차염소산 나트륨이 포함된, 즉 락스 성분이 포함된 청소 세제를 사용하는 방법이 가장 간편하고 효과가 좋습니다. 간혹가다 락스를 세제로 오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락스는 사용 후 100% 분해가 되는 살균 소독제입니다. 따라서 락스 자체만으로는 생각만큼 뛰어난 줄눈 청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가 있으며, 이런 경우 계면활성제가 포함된 일반 세제를 이용해서 1차적으로 청소를 한 다음에 락스를 이용해 살균 소독해주는 것이 올바른 사용의 순서입니다. 운이 좋게도 시중에는 계면활성제, 안정화제, 락스 살균제, 산도 조절제 등의 성분이 사용하기 좋은 비율로 혼합, 희석돼서 원액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액상형 욕실 청소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도포 별도의 솔질 없이 한두 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물만 뿌려줘도 드라마틱한 청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줄눈에 도포하기 좋은 노즐 형태로 되어 있는 제품들이 눈이나 호흡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분무 형태의 제품보다는 사용과 안전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제품들을 통해서 뛰어난 청소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지만 락스 기반 세제는 자칫 잘못 사용하면 건강을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다음 몇 가지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도포 전 욕실에 걸려있는 수건 및 용품들은 꺼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작업할 땐 문을 열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가급적이면 고무장갑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옷에 묻으면 탈색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다른 세제, 특히 산성세제나 합성세제와 혼합하면 유해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혼합하여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섯째, 도포 욕실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문을 닫고 환풍기를 틀어 환기를 시켜줘야 합니다. 더불어 산성세제는 타일의 변색이나 착색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중성세제 또는 알칼리성 세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욕실의 골칫거리로 전락해버린 줄눈에 대한 변화와 더불어서 줄눈이 오염 또는 변색되는 원인과 그 방지 대책, 그리고 효과적인 관리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저것 사다가 집에서 과학 실험을 해본다거나 좁은 욕실에 쪼그려 앉아서 분노의 솔질을 하느라 고생하지 마시고 마트에서 파는 저렴한 청소세제로 간편하고 효과적인 관리를 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